부산의 저녁바람이 바닷가를 따라 불어오는 시간,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횟집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실내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손님들이 싱싱한 회와 시원한 소주를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바다 내음이 스며든 공기 속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횟집 구석 테이블에는 두 명의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최영철은 7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코끝에 걸친 안경이 그에게 지적인 인상을 더해주었죠. 맞은편에 앉은 김만수는 70 중반의 나이답게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거친 인상이었지만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주름에서는 삶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시끄럽지 않나? 최영철이 젓가락으로 광어회를 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면이 있었죠. 김만수는 소주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끄러운 건 괜찮은데 예의 없는 건 못 참지. 그의 말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의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노인들의 수다와는 달랐습니다. 간결하고 날카로웠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배경에서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와 종업원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이 소리쳤고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이 바쁘게 달려갔죠. 횟집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최영철과 김만수는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철아, 요즘엔 정말 평화롭다. 김만수가 회를 한 점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좋지 뭐.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피로감과 함께 현재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만족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간간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횟집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배 경적 소리가 이 항구 도시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최영철은 소주잔을 들어 김만수와 건배를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두 사람의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횟집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죠. 매일 저녁 이렇게 만나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두 노인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횟집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입구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찬바람과 함께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횟집 안의 온화한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걸어 들어온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이 반팔 셔츠 사이로 드러났죠. 야, 여기 자리 있나? 리더로 보이는 박두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4명의 부하들 역시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폭 특유의 거만한 걸음걸이로 횟집 안을 둘러보며 빈 테이블을 찾았죠. 종업원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깡패들이 풍기는 위압감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좀 해. 시간 없다고. 박두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연인끼리 온 젊은 커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회 한 접시, 소주 5병 가져와. 깡패 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손님들을 위축시켰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손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박두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뭐야, 눈가라. 박두식이 소리치며 그 손님을 노려봤어요. 순간 횟집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편함을 느낀 몇몇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깡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영철과 김만수는 멀리서 이 광경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회를 먹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최영철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김만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동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감이었습니다. 저 녀석들 좀 시끄럽네. 최영철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만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의를 모르는군.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깡패들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소주가 나오자 큰 소리로 건배를 하며 떠들기 시작했죠. 그들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감히 항의할 용기는 내지 못했어요. 횟집 주인은 멀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손님들이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곤란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 나서서 뭔가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평화로웠던 횟집이 깡패들의 등장으로 인해 긴장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깡패들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행동도 점점 난폭해졌어요. 박두식이 큰 소리로 웃으며 동료들과 팔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테이블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야, 저기 가족들 좀 봐. 우리 보고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 아니야? 깡패 중 한 명이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중년 부부와 10대 딸이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깡패들의 시선을 받자 더욱 움츠러들었죠. 박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가족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중년 남성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뭐요? 우리가 시끄럽다고 그랬죠? 박두식이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가 무서워하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횟집 주인이 나섰습니다. 손님, 제발 조용히 좀. 하지만 박두식은 주인을 거칠게 밀쳤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왜 간섭해? 박두식의 목소리가 횟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깡패 중 한 명이 실수로 옆 테이블의 소주병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죠. 야, 뭘 미안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두식이 소리치며 아예 테이블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회접시와 소주잔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 누가 감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박두식이 횟집 전체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깡패들도 일어나서 주변을 위협적으로 둘러보았죠. 깨진 유리병과 접시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횟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겁에 질려 문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깡패들이 입구 근처에 있어서 쉽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영철이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잠자고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녀석들 좀 버릇없네. 최영철이 김만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그의 미소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횟집 주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깡패들의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박두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다들 뭘 봐. 계속 쳐다보면 가만 안 둬. 그의 협박에 손님들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구석 테이블의 두 할아버지만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횟집 안의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최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하고 우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가 일어나는 순간 횟집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만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소주를 홀짝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영철은 깡패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용했고 표정은 온화했어요. 마치 손자에게 다가가는 할아버지의 모습 같았습니다. 박두식과 그의 부하들은 처음에는 이 늙은 남자가 뭘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젊은 친구들. 최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여기서 조용히 밥을 먹는 사람들 좀 생각해줘. 그는 박두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도 없었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없었어요. 깡패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이 할아버지? 박두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서 꼬장 부려? 박두식이 최영철의 가슴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철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처럼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두식이 밀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최영철을 보고 당황스러워했죠. 목숨이 여러 개야, 할아버지. 깡패 중 한 명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웅놀이 하려고? 다른 깡패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최영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수가 테이블에서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어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아, 너무 상냥하게 말하지 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못 알아들어. 김만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두식이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로 그가 최영철에게 다시 손을 대려고 했을 때였어요. 최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화롭게 밥 먹으러 온 거야. 가족들도 있고 연인들도 있어. 이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해줘. 최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온화해졌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만수였죠. 할아버지가 뭔데 우리한테 지시해? 박두식이 소리쳤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의 부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횟집 안의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깡패들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횟집 주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영철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천천히였지만 어딘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영철아, 말로는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두 할아버지의 눈빛이 마주쳤고 무언의 신호가 오갔어요.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동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었습니다. 박두식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박두식이 최영철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최영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두식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었죠.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 박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최영철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전문가의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김만수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깡패 하나를 단숨에 제압했어요. 그 깡패의 팔을 뒤로 꺾으며 젊은 친구,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혼난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깡패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횟집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깡패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단 몇 초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깡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리더인 박두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고 동료 하나는 김만수에게 제압당한 상황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거만했던 표정은 어느새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박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목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최영철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박두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지 마. 김만수가 제압당한 깡패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손자를 꾸짖는 할아버지 같았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최영철이 박두식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나는 그냥 조용히 밥 먹자고 했을 뿐이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박두식은 더 이상 그를 우습게 볼 수 없었어요. 손님들은 입을 다물고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던 두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5명의 건장한 깡패들을 제압한 것이었죠. 어떤 손님은 눈을 비비며 자신이 제대로 본 것인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횟집 주인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가게가 난장판이 될 것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두 할아버지가 상황을 해결해 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깡패들 중 한 명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김만수가 시선 하나로 그를 멈춰 세웠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말에 깡패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최영철이 박두식의 손목을 놓아주었어요. 박두식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할 수 있겠어? 최영철이 물었고 박두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김만수도 제압하고 있던 깡패를 놓아주었습니다. 앉아. 그의 한마디에 깡패들은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횟집을 지배하던 그들이 순식간에 무력해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최영철이 깡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깡패들에게는 더없이 무서운 소리로 들렸어요. 깡패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횟집을 주름잡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두식을 포함한 5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영철과 김만수의 압도적인 실력을 목격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박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거만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최영철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젊은 친구들, 사과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가 횟집 주인과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들한테 해야지. 김만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깨진 접시값 물어줘야겠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깡패들에게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박두식이 급히 일어나서 횟집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며 깊이 사과했어요. 깨진 그릇값이며 모든 손해 다 배상해드리겠습니다. 횟집 주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깡패들도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손님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이 엎어져서 옷에 국물이 튄 가족에게도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10대 딸을 둔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의 사과를 받았어요. 클리닝비도 저희가 내겠습니다. 박두식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만하고 위협적이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했지만 곧 횟집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두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최영철과 김만수는 박수를 받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테이블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젓가락을 들고 회를 먹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 중 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모면했습니다. 김만수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긴장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어요. 횟집 주인이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이건 저희 가게에서 드리는 겁니다.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네. 최영철이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밥 먹으러 온 손님일 뿐이야. 깡패들은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횟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박두식이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해가면서 살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깡패들이 나간 후 횟집은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존경과 궁금증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깡패들이 나간 후 횟집 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두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두 노인이 순식간에 5명의 깡패를 제압한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들, 혹시 옛날에 뭐 하신 분들 아니에요? 젊은 남성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최영철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밥 먹으러 온 노인네들일 뿐이야. 그의 말투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손님들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만수가 소주를 따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좀 활발했을 뿐이지. 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활발함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횟집 주인이 테이블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런 손님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뭘 잘못했어요. 최영철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어요. 저희 딸이 너무 무서워했는데. 그녀가 옆에 앉은 10대 딸을 가리켰어요. 딸은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두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만수가 그 가족을 보며 말했어요. 무서웠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달래는 할아버지 같았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데 오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군요. 그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이라고 할 것까지는. 최영철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 먹자고 했을 뿐인데. 횟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할아버지들, 혹시 무술 같은 거 배우셨어요? 젊은 커플 중 남자친구가 물어봤습니다. 김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좀 배웠지. 하지만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물론 그의 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 소문나면 이 횟집 더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횟집 주인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소문 안 나도 됩니다. 조용히 장사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섞여 있었어요. 최영철과 김만수는 다시 조용히 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조용함이었어요. 존경받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는 시선을 보냈어요. 이제 좀 조용히 밥 먹을 수 있겠네. 김만수가 농담처럼 말했고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오늘 일에 대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횟집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손님들마다 두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철과 김만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가족 단위로 왔던 손님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들 덕분에 무사히 저녁 식사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10대 딸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최영철이 따뜻하게 말했고 김만수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젊은 커플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영화 같았어요. 멋있으셨습니다. 여자친구가 밝게 말하자 남자친구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두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횟집 안이 점점 조용해지자 최영철과 김만수는 천천히 마지막 회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차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횟집 주인의 시선에는 여전히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계산 부탁합니다. 최영철이 말했어요. 횟집 주인이 다가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겁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김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냥 손님이야. 그는 지갑을 꺼내며 계산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인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발 받지 마세요. 주인의 간곡한 부탁에 두 할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마친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균형감이 있었죠. 그럼 우리 이만 가볼까? 최영철이 김만수에게 말했어요. 그래, 집에 가서 쉬자. 김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횟집 문을 나서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간간이 울리는 배 경적 소리가 이 항구 도시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나란히 걸으며 마을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걸음은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직 우리 손맛이 죽지 않았네. 최영철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만수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이러면 허리 나갈 거야. 그의 농담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동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소문나면 어쩌지? 김만수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뭐 어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 한 것도 아니고. 최영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었을 뿐이야.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골목길 끝으로 사라져가면서 오늘 밤의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횟집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히 현실이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두 신비로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비범함, 그리고 정의를 위해 나서는 용기. 오늘 밤 부산의 작은 횟집에서 벌어진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